청취자 여러분, 혹시 자신의 재능을 숨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천재성을 감추려 애쓰다가 결국 세상과 정면으로 맞서게 된 한 소녀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 헤이븐스빌. 인구 3만 명 남짓한 이 조용한 도시에 새로운 전학생이 나타났습니다. 17살 박미나, 아버지의 해외 발령으로 한국에서 온 소녀였습니다. 헤이븐스빌 고등학교 첫 등교일, 미나는 낡은 배낭을 어깨에 메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미나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안녕, 넌 새로 온 한국 애구나? 갈색 머리의 소녀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응, 맞아. 난 미나야. 난 에밀리. 잘 부탁해. 여기 애들은 대부분 착해. 걱정하지 마. 에밀리의 따뜻한 미소에 미나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민슨 선생님이 칠판에 2차방 정식을 적으며 설명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누가 풀어볼 수 있을까요? x의 제곱 더하기 6x-16은 0과 같다.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미나는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답을 계산했지만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연필만 바라보며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럼 박미나 학생이 한번 해볼까요? 미나는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적응하세요. 점심시간, 미나는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김밥과 계란말이를 조용히 먹으며 한국에서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에밀리였습니다. 혼자 먹지 마. 우리랑 같이 먹자. 괜찮아. 난 혼자가 편해. 그래도 친구가 되려면 같이 시간을 보내야지. 미나는 에밀리의 순수한 호의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가까워지면 자신의 비밀이 들킬까 봐서요. 방과 후 미나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떠든 축구나 농구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물리학 서적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읽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바쁜 척 공부하는 척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나야, 뭐 보고 있어? 에밀리가 다가왔습니다. 아, 그냥 숙제 좀. 와, 대학교 물리학 책이네. 어려워 보인다. 미나는 황급히 책을 덮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재미삼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나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절대 눈에 띄지 말자. 평범하게 졸업까지만 버티자.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걸요. 그날 밤 미나는 책상 앞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물리학 논문집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봉인된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처럼요. 미나가 헤이븐스빌 고등학교에 전학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평범한 학생으로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는 그를 주시하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리처드 홀브룩 교장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홀브룩 교장은 이 지역 토박이었습니다. 30년간 교육계에 몸담으며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철학에는 뿌리 깊은 편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미나라고 했지? 홀브룩 교장이 교무부장에게 물었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한국에서 온 전학생입니다. 성적은 어떤가?
평범합니다. 특별히 뛰어난 과목은 없어 보이고 홀브룩 교장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상하군. 아시아 애들은 보통 수학, 과학을 잘하는데 말이야. 그는 오랫동안 품어온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시아계 학생들이 과학에 뛰어나다는 것은 그저 편견일 뿐이라고, 실제로는 별거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규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장 홀브룩입니다. 오늘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오는 토요일에 열릴 지역 고등학교 과학 경시대회에 참가할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미나는 별 관심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교를 대표할 학생은 박미나 학생입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에밀리가 놀라며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미나는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쉬는 시간, 미나는 급하게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과학 경시대회에 나갈 수 없습니다. 홀브룩 교장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죠? 아시아 학생이니까 당연히 과학을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과학을 잘하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지역 대회는 매년 로체스터 고등학교가 독식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는 그냥 참가하는 것에 의의를 두죠. 부담 갖지 마세요. 미나는 홀브룩 교장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미나를 이용해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과학에 뛰어나다는 고정관념이 헛된 것임을 증명하려 하는 거였습니다. 저 정말 못합니다. 다른 학생을. 아니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대회는 이번 토요일이니까 열심히 준비하세요. 미나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점심시간, 에밀리가 다가왔습니다. 미나야, 괜찮아?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아무것도 아니야. 과학 경시대회 때문이지? 솔직히 말해봐. 너 과학 진짜 못해?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있잖아, 미나야. 난 내가 생각보다 똑똑한 것 같아. 도서관에서 대학교 책 보는 것도 봤고, 그냥 관심이 있어서. 에이, 숨기지 마. 친구잖아. 그날 오후 미나는 혼자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만약 대회에서 실력을 드러내면 또 다른 관심과 기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못하면 홀브룩 교장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 교사였습니다. 미나 맞지? 난 앤드류 톰슨이야. 과학교사. 안녕하세요. 과학 경시대회 이야기 들었어. 어때? 준비는 되어가?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말 과학을 못해요. 앤드류는 미나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무능함이 아닌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야? 미나는 더욱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우선 같이 준비나 해보자. 어떨까? 그 순간 미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계속 숨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드러낼 것인가. 그날 밤 미나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앤드류 선생님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2년 전 서울의 한명문 과학고등학교. 당시 15살이었던 미나는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그 학교에 조기 입학한 학생이었습니다. 박민아,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15살에 이런 수준의 물리학을 이해하다니. 그때의 미나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인정받는 것이 기뻤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야, 박민아. 또 1등이냐? 같은 반 선배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걔는 천재니까. 다른 선배가 대답했습니다. 미나는 그들의 시선이 싫었습니다. 부러운 반, 질투 반이 섞인 그 시선들이요. 더욱 힘든 것은 부모님의 기대였습니다. 미나야, 이번에도 1등이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응, 좋아. 우리 아들은 역시 천재야. 앞으로도 계속 1등해야 해. 알겠지? 미나는 대답하는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점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는 천재 박미나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15살 소녀 미나는 어디에도 없었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친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다른 학생들이 미나를 경계했습니다. 야, 미나야. 우리랑 같이 게임할래? 어느 날 선배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미나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곧 그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리 숙제 좀 도와줄 수 있지? 너한테는 쉬운 거잖아. 과학 경시대회 나갈 건데 같이 준비 안 할래? 아, 물론 넌 안 나가도 돼. 그냥 우리 도와주기만 하면 되거든. 미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은 친구가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요. 그해 겨울 전국 과학 올림피아드에서 미나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지만 시상식장에서 그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축하해, 미나야. 부모님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대학교에서도 인정받을 거야. 하지만 미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상을 받으면 받을수록,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더 외로워졌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미국 발령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나야, 미국 가는 거 어때? 거기서도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야. 미나에게는 그것이 탈출구로 보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요. 아빠, 미국 가면 평범하게 지낼 수 있을까? 평범하게? 왜 평범하게 지내려고 해? 너는 천재잖아. 하지만 미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로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지 않기로요. 비행기 안에서 미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평범한 박미나로 살자. 천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자. 하지만 지금 헤이븐스빌에서 그 굴레가 다시 그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홀브룩 교장의 편견 어린 시선과 함께요. 침대에서 일어난 미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과학 논문집과 상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나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대회까지는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미나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아직 조용했고 그는 사물함 앞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홀브룩 교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경시대회 준비는 잘 되어가나? 미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홀브룩 교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봐.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이 지역 대회는 생각보다 어려워. 특히 로체스터 고등학교는 매년 주 대회까지 진출하거든. 네. 아, 그런데 혹시 부모님께서 내가 과학을 잘한다고 하시던가? 아시아 부모들은 보통 자식들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말이야. 미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영어였습니다. 수업 중에 윌슨 선생님이 갑자기 미나를 지목했습니다. 미나, 이 문장의 문법적 오류를 찾아볼 수 있을까? 미나는 즉시 답을 알았지만 일부러 틀렸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영어가 어려우면 당연하지. 과학 경시대회는 모두 영어로 나올 텐데 괜찮겠어? 교실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점심시간 미나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다가왔지만 그는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나야, 요즘 왜 이래? 뭔가 힘든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과학 경시대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너 정말 과학 못하는 거 맞아? 솔직히 말해도 돼. 그 순간 미나는 화가 났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 내가 못한다고 했잖아. 에밀리는 놀라서 물러났습니다. 미안해.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날 도울 필요 없어. 그는 교실을 나가며 모든 시선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쟤 진짜 이상해. 과학 경시대회 나간다더니 영어도 못하네. 아시아 애들 다 똑똑한 줄 알았는데. 오후 수업 시간 앤드류 선생님이 미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미나, 방과 후에 시간 있어? 과학실에서 대회 준비 좀 해보자. 미나는 거절하려 했지만 앤드류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못해요. 괜찮아. 함께 해보자. 혼자서는 힘들어도 도움받으면 할 수 있어. 과학실에서 앤드류는 기초적인 물리 문제를 꺼냈습니다. 자, 이 문제부터 시작해보자. 중력 가속도 지값을 이용해서 낙하 시간을 구하는 거야. 미나는 문제를 보는 순간 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틀린 답을 말했습니다. 10초요? 앤드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공식은 S는 반분의 1지 T의 제곱이야. 미나는 계속 틀린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미나의 틀린 답들이 너무 일관성 있게 틀렸거든요. 미나야, 혹시... 그때 과학실 문이 열렸습니다. 홀브룩 교장이 들어왔습니다. 톰슨 선생. 여기서 뭐하고 있나? 과학 경시대회 준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홀브룩 교장은 미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때, 박미나 학생? 많이 늘었나? 아직 어려워요. 그럴 줄 알았어. 괜찮아. 최선을 다하면 되지. 어차피 우리 학교에서는 처음 나가는 거니까 경험 삼아 하는 거야. 앤드류는 홀브룩 교장의 말에서 묘한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마치 미나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거든요. 교장이 나간 후 앤드류는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미나야, 솔직히 말해줘.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실망을 안겨줄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앤드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나의 눈에서 감춰진 무언가를 보았거든요. 그날 밤 미나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대회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금요일 아침 미나는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다가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에밀리의 글씨였습니다. 미나야, 어제는 미안했어.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괜히 물어봤네. 하지만 친구니까 걱정되는 거야.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만나자. 마이너스 에밀리. 미나는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에밀리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점심시간 도서관 구석진 자리에서 에밀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다가가자 에밀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에밀리야, 어제는 내가 너무 심했어. 괜찮아. 이해해. 너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였잖아. 미나는 에밀리의 따뜻함에 마음이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있잖아, 에밀리야. 응? 사실은 미나는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여전히 두려웠거든요. 천천히 말해도 돼. 난 기다릴게. 그때 앤드류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미나야, 에밀리야.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 앤드류는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미나야,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너에 대해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미나는 긴장했습니다. 있잖아. 내가 10년간 과학을 가르쳐 왔는데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대충 알 수 있거든. 너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에밀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런 느낌이었어. 미나야, 너 정말 똑똑한 것 같은데? 미나는 두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선생님, 에밀리야. 사실은 그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 한국에서 과학고등학교 다녔어. 전국 과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도 땄고. 에밀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그런데 왜 숨겼어? 앤드류가 물었습니다. 미나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에서의 외로움, 친구들의 시선, 부모님의 압박, 그리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마음까지. 그래서 미국에 와서는 절대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어. 다시는 천재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 에밀리는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야, 힘들었겠다. 앤드류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재능은 숨겨야 할 게 아니야. 재능은 나누는 거지. 하지만 사람들이 날 다르게 봐요. 친구가 아니라 그냥 이용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에밀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야. 너가 천재든 아니든 넌 내 친구야. 똑똑한 친구가 있으면 자랑스럽기만 해. 앤드류도 덧붙였습니다. 미나야, 홀브룩 교장이 너를 이용하려는 거 알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재능을 부정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있잖아,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대회에서 잘하면 홀브룩 교장이 당황할 거야. 그 사람 완전 아시아 학생들을 무시하는데 내가 보여주면 되잖아. 앤드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편견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야. 미나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정말 괜찮을까? 당연하지. 에밀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응원할게. 앤드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나야, 이제부터 진짜 준비해보자.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그날 오후 과학실에서 미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앤드류가 내는 문제들을 척척 풀어나가는 미나를 보며 앤드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면 주 대회에서도 충분히 상위권을 노릴 수 있어.
에밀리도 옆에서 감탄했습니다. 미나야, 너 정말 천재구나. 하지만 미나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내일 대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도 될까? 앤드류와 에밀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그 순간 미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지받는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 대회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토요일 아침 대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미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박미나로 살아보자. 학교에 도착하니 에밀리와 앤드류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잘 잤어? 에밀리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응, 고마워. 앤드류도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긴장하지 마. 내 실력이면 충분해. 하지만 홀브룩 교장이 나타나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박미나 학생, 준비됐나? 버스가 곧 출발한다. 네, 준비됐습니다. 홀브룩 교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 결과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미나는 그 말 속의 숨은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요. 대회가 열리는 로체스터 고등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에밀리가 옆자리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미나야, 긴장돼? 조금. 하지만 괜찮을 것 같아. 그래, 우리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 로체스터 고등학교에 도착하자 미나는 규모에 놀랐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이 수십 명 모여 있었고 모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와, 정말 큰 대회네. 미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로체스터 고등학교의 주장격인 학생이었습니다. 안녕. 넌 어느 학교에서 왔어? 헤이븐스빌 고등학교요. 아, 헤이븐스빌? 거기서 처음 나오는 거지? 힘들 거야. 이 대회는 생각보다 어려워.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회 시작 30분 전 미나는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계산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산기가 없네. 에밀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디 뒀는데? 분명히 넣었는데. 미나는 가방을 다시 뒤졌지만 계산기는 없었습니다. 그때 홀브룩 교장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계산기를 찾을 수 없어요. 홀브룩 교장은 가방을 확인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예상한 일인 것처럼요. 어쩌지? 계산기 없으면 문제 풀기 어려운데. 에밀리가 걱정했습니다. 앤드류도 당황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빌릴 수 있나 알아보자. 하지만 대회 규정상 개인 계산기만 사용할 수 있었고 대여는 불가능했습니다. 괜찮아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니? 계산기 없으면 어떻게 해?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미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암산으로 하면 돼. 암산으로? 설마 그런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어. 미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홀브룩 교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대회장에 들어가기 전 앤드류가 미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나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자신감을 가져. 에밀리도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힘내.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열정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여줄 때야. 대회장 밖에서 홀브룩 교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반면 에밀리와 앤드류는 미나를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드디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회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50여 명의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문제지를 받기를 기다렸습니다. 미나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 시작하세요. 감독관의 신호와 함께 문제지가 뒤집어졌습니다. 미나는 문제를 훑어봤습니다. 물리, 화학, 생물, 수학이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 문제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물리였습니다. 복잡한 역학 계산이 필요한 문제였죠. 질량 5kg인 물체가 경사각 30도에서 미나는 문제를 읽자마자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계산기가 없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이미 완벽한 계산기였거든요. 힘의 분해, 중력 성분, 마찰 계수. 3분 만에 첫 번째 문제가 풀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직도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미나는 이미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화학이었습니다. 몰농도 계산과 화학 평형에 관한 문제였죠. 이 반응에서 평형상수는, 농도는, 미나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종이 위에 정확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미나를 흘끗 봤습니다. 계산기 없이 그렇게 빠르게 푸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세 번째 문제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생물학과 수학이 결합된 문제였습니다. 유전자 빈도의 변화를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하면 미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문제는 대학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에서 이미 이런 문제들을 다뤄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미분방 정식의 해. 미나의 머릿속에서 수식들이 정리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완벽한 답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여전히 앞쪽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었지만 미나는 이미 마지막 문제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물리, 화학, 수학이 모두 얽힌 종합 문제였습니다. 우주선이 블랙홀 주변에서 궤도를 돌 때의 시공간 왜곡을 고려한 에너지 보존. 이 문제는 아인슈타인의 일반상 대성이론까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다르게였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 물리학 논문을 읽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 로렌츠 변환, 텐서 방정식. 미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차례대로 전개되어 갔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하나둘씩 미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학생 뭐지? 계산기도 없이 어떻게 해?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있어? 말도 안 돼. 하지만 미나는 주변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신의 재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30분. 미나는 이미 모든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그는 답안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완벽해. 시험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나가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어려웠어. 마지막 문제는 뭐야? 아예 이해가 안 되던데. 하지만 로체스터 고등학교의 주장격 학생은 미나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거든요. 대회장을 나온 미나를 에밀리와 앤드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나는 처음으로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 앤드류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계산기 없이도 괜찮았어? 전혀 문제 없었어.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었어. 홀브룩 교장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뭔가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결과 발표까지는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미나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미나야,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하든 우린 내 편이야. 고마워, 에밀리야. 정말 고마워.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50여 명의 참가자들과 그들의 가족, 선생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나도 에밀리, 앤드류 선생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홀브룩 교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회위원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먼저 모든 참가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문제는 예년보다 어려웠지만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미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발표를 앞두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10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순위가 하나씩 호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로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5위 로체스터 고등학교 제임스 윌슨.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임스는 미나를 힐끗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4위 로체스터 고등학교 사라 존슨. 3위 메이프루드 고등학교 마이클 브라운. 이제 2위와 1위만 남았습니다. 홀브룩 교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나가 순위권에 들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2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로체스터 고등학교 데이비드 리. 로체스터 고등학교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1위만 남았습니다. 당연히 로체스터 고등학교 학생일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위원장이 잠시 멈춘 후 말했습니다. 그리고 1위. 이번 대회에서 만점을 기록한 유일한 학생입니다. 만점? 여기저기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이븐스빌 고등학교. 박미나.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에밀리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미나야, 해냈어. 그녀는 미나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앤드류 선생님도 감격해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미나야. 하지만 홀브룩 교장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깨달았거든요. 미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시상대에 올라간 미나에게 위원장이 금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놀라운 실력이었어요. 특히 마지막 문제는 대학원 수준이었는데 완벽하게 풀어내셨더군요. 감사합니다. 혹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미나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재능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이 두려웠고 혼자가 되는 것이 싫었거든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을요. 그래서 오늘 다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미나는 에밀리와 앤드류를 바라봤습니다.
재능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편견은 실력으로 깨뜨릴 수 있다는 것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져서 결국 기립박수가 되었습니다. 로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도 박수를 치며 인정했습니다. 제임스가 미나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내가 완전히 무시했네. 미안해. 괜찮아. 나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 시상식이 끝난 후 미나는 에밀리와 앤드류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나야, 정말 자랑스러워. 에밀리가 다시 한번 미나를 안았습니다. 앤드류도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주 대회 준비해야겠는걸? 주 대회요? 당연하지. 이 지역 1위니까 주 대회에 자동 진출이야. 그때 홀브룩 교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박미나 학생. 미나는 교장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홀브룩 교장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뛰어난 학생인 줄 몰랐어. 앞으로는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대하겠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배운 게 많아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그것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나야,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유명해질 거야. 괜찮아. 이제는 두렵지 않아. 왜? 미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날 밤 헤이븐스빌에서는 작은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나온 첫 번째 지역 과학 경시대회 우승자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미나는 더 이상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헤이븐스빌의 천재,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친구들이 있는 박미나였습니다. 편견의 벽을 넘어선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그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동시에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소녀가 편견을 뛰어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숨고 싶을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친구들은 우리의 재능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